침묵의 살인자. 우리는 이 표현을 암이나 심장마비 같은 중대한 질환에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멈추게 하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이야말로 진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졸중이 뇌혈관 자체의 문제 혹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실 목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혈관, 경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 경동맥 협착증입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만든 합병증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 질환의 무서움은 혈관이 70% 이상 좁아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을 포함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며 경동맥 협착증으로 인해 생긴 뇌졸중은 다른 이유로 발생한 뇌졸중보다 사망률과 후유증,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침묵의 살인자를 어떻게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히는 치료법은 무엇이며 수술 후에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진짜 이유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최신 SCI급 의학 논문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당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경동맥 협착증의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논란의 시작, 모든 것을 바꾼 연구.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현대의학의 치료 방향을 정립한 역사적 연구는 1990년대 초반에 발표된 NASCT의 노스, 어메리컨 심프토매틱 커라티드 ENDARTERECTOMY 트라이얼 연구와 ECSTUROPEAN 커라티드 서저리 트라이얼 ISTS 컬래버레이티브 그룹프 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발표되기 전까지 의사들은 좁아진 경동맥을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수술, 즉 경동맥 내막 절제술 커라티드 ENDARTERECTOMY, CEA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자체가 뇌졸중을 유발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ASCT 연구팀은 증상이 있는 경동맥 협착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치료군과 약물 치료군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증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일과성, 허혈 발작 TIA나 경미한 뇌졸중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협착 정도가 70% 이상인 환자의 경우 수술을 받은 그룹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2년 시점에서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수술이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감소시킨 것입니다. 이 연구는 경동맥 협착증 치료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경동맥 협착 정도 70% 이상이라는 기준이 현재까지도 외과적 중재 치료의 중요한 근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의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가 진행되던 시점에는 지금처럼 강력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과 혈소판 응집, 억제제인 클로피도그렐 등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존의 약물 치료로는 좁아진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혈전을 강력하게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좁아진 혈관을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수술적 방법의 중요성을 확고히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증상이 이미 나타난 환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연구들이 이어지며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됩니다. 챕터 2 밝혀지는 진실, 반박하는 근거들. NASCT 연구가 70% 이상의 유증상 협착 환자에게 수술을 권고한 후 의학계의 관심은 무증상 경동맥 협착 환자로 옮겨갔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수술을 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ACAS 에이심프토매틱 커라티드 에서로스클러로시스 스터디 연구와 ACST 에이심프토매틱 커라티드 서저리 트라이얼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협착률이 60% 이상인 무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군과 약물 치료군을 비교했습니다. ACAS 연구 결과 60% 이상의 협착을 가진 무증상 환자에게도 수술이 5년간 뇌졸중 발생 위험을 약 절반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한때는 무증상이라도 협착이 심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통념이 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통념을 뒤집는 반박하는 근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최신 약물 치료의 발전입니다. ACAS와 ACST 연구가 진행될 당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타틴 제제와 새로운 항혈소판제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면서 약물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특히 경동맥 협착증 환자 대부분이 동반하는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을 철저히 약물로 관리하기 시작하자 수술을 받지 않고도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는 결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무증상 환자의 경우 협착률이 80% 이상이거나 혈관벽에 염증이 심해 파열 위험이 높다는 특정 영상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약물 치료를 통한 경과 관찰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동맥 협착증의 치료는 단순히 좁아진 비율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증상이 있는지 여부, 혈관벽의 불안정성 정도, 그리고 최적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챕터 3 더 깊은 진실, 과학적 원리 탐구. 경동맥 협착증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혈관이 좁아졌다는 사실을 넘어 왜 이 뇌졸중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작용, 기전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경동맥 협착증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1. 혈류역학적 문제 헤모다이내믹 인프레이아이RMENT는 가장 직관적인 원리입니다. 혈관이 너무 심하게 좁아지면 댐에 수문이 막히듯 뇌로 가는 혈액의 양, 즉 뇌관류 세러브럴 퍼퓨전과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특히 협착률이 80% 이상이 되면 좁아진 부분을 지나기 위해 혈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다가 결국 뇌의 가장 말단 부위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 조직이 괴사하는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2. 혈전 생성 및 색전증 THR-OMBO-EMBOLISM. 이것이 경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뇌졸중의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기전입니다. 경동맥이 좁아지는 주범은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생성된 플라크 플렉, 죽종입니다. 이 플라크는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등이 쌓여서 형성된 일종의 혈관 내 찌꺼기입니다. 문제는 이 플라크가 안정적이지 않고 잘 찢어지거나 파열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염증으로 인해 플라크의 얇은 겉면 섬유성 피막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상처로 인식하고 혈액 속에 혈소판을 모아 급히 땜질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전 클라트이 순식간에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혈전 조각들이 경동맥을 따라 뇌혈관으로 흘러들어가 뇌의 작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현상, 이것이 바로 색전증이며 대부분의 치명적인 경동맥 관련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경동맥 협착증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혈관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플라크의 불안정성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틴과 아스피린 같은 약물 치료가 시술이나 수술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챕터 4 숨겨진 위험과 오해. 경동맥 협착증과 관련된 치료와 예방법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위험과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이 건강 주권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1. 임해 약물 중단의 치명적 위험. 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거나 스텐트 시술,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스타틴과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등 복용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증상이 호전되거나 시술을 받은 후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혈전을 예방하는 항혈소판제는 며칠만 복용을 중단해도 약효가 급격히 사라집니다.
아스피린은 약 7일, 클로피도그렐은 약 5일만 지나도 약효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짧은 기간 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재발할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혈관이 다시 막히는 혈전증의 위험이 수술이나 시술 전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약을 끊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영원히 잃는 행위와 같습니다. 2. 스텐트 삽입술 vs 내막 절제술의 진실. 최근에는 절개 없이 간단하게 혈관을 넓히는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많이 시행됩니다. 허벅지 동맥에 관을 삽입해 좁아진 경동맥 부위에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펼쳐 혈관을 유지해주는 시술입니다.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 삽입술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경동맥의 석회화가 매우 심하거나 혈관의 형태가 스텐트를 넣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의 피부를 절개하여 좁아진 부분을 직접 긁어내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이 수술은 몸에 스텐트가 남지 않아 장기적으로 재협착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회복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 그리고 혈관의 특성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빨리 끝나는 시술이 무조건 좋다는 오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 많은 환자들이 약 복용 대신 혹은 약과 함께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경동맥 협착증의 진행을 막거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를 SCI급 의학 논문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한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닌 식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은 반드시 의료진의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 즉 검증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챕터 5.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짜 처방전. 경동맥 협착증은 흡연,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 수십 년간 쌓여 만들어낸 생활습관병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뇌졸중을 막는 진짜 처방전은 결국 과학적으로 검증된 생활습관 교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동맥 협착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평생 유지해야 할 4가지 핵심 예방법입니다. 1. 주 5일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운동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땀이 나고 약간 숨이 차는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단순히 천천히 산책하는 것은 운동의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활성화하여 죽상동맥 경화증의 진행을 늦춥니다. 2. 탄수화물, 당류 및 지방 섭취 줄이기. 한국인의 식단은 밥, 떡, 면 등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변환되어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경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 주원인이 됩니다. 밥의 양을 덜어내고 대신 쌀고기, 계란, 두부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더 섭취하십시오.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 탄산음료, 주스 등 당류가 많이 함유된 음료는 혈관 건강에 적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자제하여 고지혈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3. 금연. 두 번째 기회는 없다. 흡연은 경동맥 협착증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 연기는 이미 좁아진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 조직에 도달하는 혈액의 양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심지어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혈관을 넓혀 놓아도 흡연은 다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재협착의 주범이 됩니다. 한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지역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의료진의 복약 지도를 성실하게 따르기. 앞서 강조했듯이 경동맥 협착증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스타틴,
항열소판제 등 의사가 처방한 약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재발을 막는 생명줄입니다. 가끔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절대 두 알을 한꺼번에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부작용 발생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하루를 깜빡했더라도 그냥 원래대로 한 알만 복용해야 합니다. 복약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제가 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복약 지도를 성실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3분 핵심 요약 및 성찰.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의 침묵의 살인자, 경동맥 협착증의 심층적인 진실을 탐구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3가지 명제로 요약하여 각인시키십시오. 첫째, 경동맥 협착증은 초기 증상이 없으며 뇌졸중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반쪽짜리 마비, 발음장애 혹은 한쪽에만 발생하는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은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할 응급신호입니다. 둘째,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협착률이 아닌 최적의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에 있습니다. 70% 이상의 협착 혹은 증상이 있을 때 중재 치료가 고려되지만 스타틴과 항열소판제의 평생 복용 없이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재발의 치명적인 방아쇠가 됩니다. 셋째, 뇌졸중을 막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예방책은 결국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꾸준한 중강도 운동, 탄수화물과 당류를 줄인 식단, 그리고 절대적인 금연이 뇌혈관의 고속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이자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건강 주권을 되찾으십시오. 의학 정보를 맹신하지 않고 질문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처방과 생활, 습관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을 위한 진정한 길입니다.